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진목의 지식TV 고진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강이죠.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하룻강아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태어난 지 뭐 하루 된 강아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아닙니다. 뭐 태어난 지 뭐 얼마 안 된 강아지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룻강아지는 태어난 지 채 1년이 안 된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넘으면 성년으로 따져요. 개는 1년이 넘으면 다 자란 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생식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암수컷이 이제 교미를 해서 새끼도 낳고 그러는데, 1년이 되기 전까지의 강아지를 하룻강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1년이라는 게 1년이면 4계절이잖아요. 4계절을 지나봐야 된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 같은 4계절이 이렇게 뚜렷한 나라에서는 봄, 스프링, 다시 말하면 새싹이 돋고 봄에,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이게 이제 수풀이 우거지고 곡식이 잘 자라고, 가을에는 이제 이렇게 낙엽도 지고 이제 추수도 하고, 이제 겨울철에는 눈이 오고 이제 그래서 겨울잠을 자고 말이죠. 이제 다시 또 봄이 되고 또 여름, 이렇게 해서 몇 년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4계절이 이제 되는데, 이 4계절을 다 겪어보지 못한 강아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범이 얼마나 범이 얼마나 무서운 짐승이라는 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범에는 호가 있고 표가 있죠. 호는 호랑이죠. 호랑이, 표범. 이런 짐승들이 범인데, 이러한 짐승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강아지들은 1년이 안 된 강아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무모한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선조님들께서 왜 이런 속담을 지어내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자, 그래.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속담의 원뜻은, 깊은 뜻이죠. 원뜻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험이 일천한 사람은 큰 일을 맡겼을 때, 이 무모하게 하다가, 무모한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봐요. 하룻강아지 무서운 줄 모른다.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위직에 앉히거나 뭐 이러면 그 사람이
벌이는 그 일은 무모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경우, 불행한 경우를 빗대서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런 비웃음을 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지기 우리가 어떤 국가기관의 장이나 무슨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을 때 과연 저 사람을 뽑아서 우리가 저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길 수 있는가 라는 것을 통찰력 있게 살펴서 올바른 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냥 덮어놓고 내가 지지하는 당이니까 찍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이니까 안 찍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야 제 바람이고 우리나라 선거는 이제 구도 그다음에 바람 그다음에 인물 이런 논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도적으로 요거만 선거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쏠리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깝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말은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참 무서운 말이죠. 아는 게 없으면 겁나는 것도 없다. 무식하면 아는 게 없는데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이나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에도 대학생들 사이에 많이 떠돌던 말들이 바로 이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아는 사람한테 물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무식하면 또 고집은 또 왜 그렇게 센지 무식하면서 고집스럽기까지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식한데 고집스러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큰 일을 국가 대사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후세 사람들한테 경계하라고 만드신 우리나라 선조님들의 그 속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경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우대하느냐면 전문가를 우대합니다. 전문가를 우대하는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은 그래서 석박사를 공부한 사람들을 우대하고 또 특허를 내는 머리 비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기술을 아주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그 개발자들을 우대하고 그러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우대하는 게 이제 의료 전문가, 의술 전문가.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제 아픈 환자들, 암 환자라든가, 이런 생명에 위급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그에 걸맞는 이제 보수도 많이 넉넉하게 드리고, 이제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법학 전문가, 법률 전문가라면 이제 변호사님들이 되시겠죠. 이제 변호사님들 또는 판검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는 것은 하룻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한 10년 정도 이상 공부하고 내공을 쌓아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중해 주지 않냐. 그래서 전문가를 우대하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얼치기 아마추어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비토당하는 그런 사회를 바로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 중에서 이제 뭐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 전문가라고 칭하는 교육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교육에만 40년 이상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교육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요.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은 교육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한 분야에서 30년, 35년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하니까 분명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에 남다른 그 지식과 그다음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보다 다른 초보자보다는 훨씬 나은 행정을 할 수 있는 교육 행정을 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이 교육 전문가인 교장 선생님이 교육 전문가 교육계에 있으면 교육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은퇴를 한 다음에 은퇴를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퇴직금 몽땅 털어갖고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다 이거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뭐 땡땡 뭐 예를 들어서 뭐 치킨 뭐 이런 것들 많이 한단 말이죠.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순댓국 뭐 국밥이라 그러게 국밥 뭐 이런 집들을 이렇게 해서 등등등등 해갖고 이 프랜차이즈 사장으로 취임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자기가 교육계에서 번 그 퇴직금 지금까지 벌었던 거를 몽땅 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에다 투자해가지고 운영을 해보면 의외로 이건 실패할 확률이 뭐 거의 99% 이상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는 분명 전문가입니다. 교육 전문가.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된 순간 이분은 전문가가 아니라 하룻강아지죠. 그 분야의 하룻강아지. 그 분야의 하룻강아지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프랜차이즈 사장을 해야 되느냐? 치킨집에서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종업원으로 근무를 한다거나 무슨 국밥집에서 하다못해 3, 4년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해서 사계절이 바뀔 때 봄에는 어느 날 무슨 요일날 손님이 많고 여름철에는 언제 몇 시대가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고 가을에는 어떻고 겨울에는 어떻더라라는 것을 3년 4년 5년 동안에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취향이더라 젊은 친구가 많은가 우리가 노려야 되는 게 젊은 친구가 중년층인가 노년층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겠죠. 그분이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프랜차이즈 자기가 일하던 프랜차이즈에서 돈을 빼서 나가면 그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그
그 사람들은 왜 성공하느냐?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우리가 참 인기 좋아하시는 분 중에 음식 전문가가 있죠. 음식 전문가. 백종원 씨라고. 그분이 이렇게 진단을 내리잖아요. 어떤 가게 가서, 장사 안 되는 가게 가서 보잖아요. 관찰을 하잖아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쭉, 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이렇게 관찰을 한 다음에 처방을 내리잖아요. 이런 메뉴는 없애버리고 이런 메뉴는 개발해라. 그리고 이 내부의 실내 인테리어는 뭐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라. 뭐 이런, 그 사람은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백종원 씨 같은 분의 조언을 듣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서 대박난 집도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과연 우리들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소위 말하는 정치적 지도자로 뽑아야 될 거냐? 답은 명확하겠죠. 정치 전문가를 뽑아야 된다. 행정 전문가를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실적을 인정받고 그 분야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투표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처럼 간단한 하나의 속담에서, 간단하긴 속담이지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얼치기 아마추어는 일을 그르치지만 치열한 프로페셔널은 성공한다. 프로페셔널한 이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 자기 자신을 그러한 프로페셔널한 사람으로서 되기 위한 무단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지식, 그 다음에 체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존법 같은 것을 다 반면으로 익혀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조언을 들려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룻강아지가 되지 마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자녀 교육과 또한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훌륭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